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지난 브라질전 이후 우리 팀은 많은 고민과 함께 이번 파라과이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하나 되어 싸우는 정신력과 집중력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제가 준비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경기 중 내린 지시들을 그라운드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이행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아쉬움을 보였던 공격 연계와 손흥민 선수 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오늘은 주변 선수들이 더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주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 주었고 그의 기량이 온전히 팀플레이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동료들이 도와주었기에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는 빌드업 과정에서 준비한 대로 침착하고 지능적으로 대처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득점 기회를 더 많이 살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파라과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무실점으로 승리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선수들 개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함께 코칭 스태프가 준비한 전술을 이해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최선을 다해 실행해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선수들 스스로가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제가 요구한 내용들을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매우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승리는 우리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경기와 다가올 중요한 대회들을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전히 유자 빌드업, 의미 없는 점유를 하는 등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경기를 본 것 같죠? 정신세계가 진짜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수비적, 공격적인 세부 전술이 미흡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색채가 확실히 약합니다. 자원봉사자에게 30억이나 쓰고 다른 스텝진들에게 돈도 들어가고 했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외국인 감독 사단 데려와서 쓰는 게 훨씬 가성비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참 몽규랑 명보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번 파라과이전 2만석 정도만 찬 게 아주 좋았고 더 줄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11월 A매치 기간에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 알파로 감독은 오늘 경기는 우리 선수들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팀인 한국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팀의 뛰어난 전력과 특히 손흥민 선수의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의 경기 영향력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의 침투와 슈팅을 차단하기 위한 수비 조직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클래스가 다른 선수였습니다. 단순히 공을 소유했을 때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의 그의 영리한 움직임, 즉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우리 수비진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수비수들 사이의 간격을 벌리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내는 공간 창출은 우리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은 그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순간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고 이것이 결국 집중력 저하와 작은 실수로 이어지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점한 상황도 손흥민 선수의 직접적인 플레이나 그가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수비진이 그 세계적인 압박감과 중압감을 끝까지 견뎌내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선수 탓으로만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그런 세계적인 선수와 겨루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된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역시 한국팀의 전술적 색채, 패턴, 팀으로서의 칭찬은 할 게 없지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전반에만 점유율을 6대4 거의 7대3으로 가져갔음에도 슈팅 숫자, 유효 슈팅이 파라과이랑 동일했습니다. 전술적 색채와 세부 전략 등이 시간이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손흥민의 조 축구만 하고 있는 홍명보 낙하산 감독입니다. 11월 A매치 때에는 더 많은 팬들이 보이콧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10월 14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년 10월 A매치 평가전에서 파라과이와 맞붙습니다. 경기 전 특별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브라질과의 A매치 친선전에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는 A매치 통산 137경기를 소화하며 대한민국 남자 축구 선수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파라과이와의 경기에서 차범근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기념 유니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행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티켓 판매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11시 기준 32,738장의 티켓이 미판매 상태입니다. 프리미엄 A석으로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한국 벤치 뒤편 섹션은 685장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많은 티켓이 남은 섹션은 2등석 S구역으로 2,405장이 미판매되었습니다. 응원석으로 불리는 골대 뒤 섹션 역시 1,700여 석이 비어 있습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불구하고 축구 팬들의 시선이 여전히 싸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티켓 판매 저조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 경기에서는 예매 전쟁은 물론 안표까지 기승을 부리며 티켓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도 대부분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서령우 등 슈퍼스타를 내세운 홍보에도 불구하고 A매치에 대한 관심도 저하와 함께 티켓 구매력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명보 감독은 부임 당시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며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회장의 행정 능력 역시 팬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거셌던 목소리는 결국 저조한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매운동을 외쳤던 팬들이 하나둘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월드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북중미와의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경기는 새벽 혹은 아침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 기준 경기를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다가올 11월 A매치에서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월 14일 볼리비아전이 확정된 가운데 남은 한 자리는 가나가 스파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역대 최고 골잡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이 생각하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골잡이는 누구인가요? 라는 주제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PL 최고의 골잡이를 논할 때 엘링 홀란드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그가 역대 최고일까? 라며 축구 전문 기자 알렉스 케이블이 선정한 전설적인 골잡이 15명을 소개한다. 이제 팬들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명단에는 엘링 홀란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구에로, 앤디 콜,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해리 케인, 프랭크 램파드, 마이클 오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앨런 시어러, 위트 반 니스텔로이, 로빈 반 페르시, 제이미 바디, 손흥민 등 총 15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팬들의 눈길을 가장 끈 인물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서 10년간 활약하며 454경기 173골 9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미 구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푸스카스상 수상자이자 2021년도 시즌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PL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커리어 대부분을 스트라이커가 아닌 좌측 윙어로 소화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잠시 최전방 공격수로 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즌을 측면 공격수로 소화하며 득점과 도움을 모두 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PL 사무국이 그를 역대 최고의 골잡이 후보로 포함시킨 것은 그의 골 결정력과 경기 영향력이 이미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범주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손흥민을 골잡이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EPL 무대에서 쌓아 올린 실적이 정통 엘리트 공격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 손흥민은 올여름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로 이적한 뒤에도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BC는 만약 완벽한 이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손흥민의 LAFC행이 그중 하나일 것이라며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자신이 왜 세계적인 공격수인지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